P2P 방식,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뭐 실물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런 정보들이 서로가 보증을 하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블록체인 기술 전반적인 걸 들어봤는데요. 이제 개인끼리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은 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필요한 네. 일종의 키, 암호화 키, 네.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지갑이라고 지갑. 지갑. 지갑과 열쇠가 하나씩 그 개인이 이제 처음에 내가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지갑을 만들어요. 네. 이 지갑을 만들면 이제 제 지갑과 그다음에 제 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지금 내 지갑에는 0 비트코인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그거 근데 아무나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누구나 아무나. 네, 그 지갑에 채우는 거네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이제 채우는 게 문제인데, 네. 제가 처음에 지갑을 만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낙타지기님이 비트코인 엄청 많아요. 비트코인 부자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본인의 지갑에 엄청 들어 있어. 그럼 저한테 이제 제가 부탁을 하죠. 형, 비트코인 좀 줄래? 그러면 처음에 싫다 그래요. 계속 제가 좀 줘.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난 돈 많으니까 1 비트코인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 이 지갑으로 1 비트코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뿌리면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지갑에는 1 비트코인이 생기고, 이 지갑에서는, 그 낙타지기님 지갑에서는 1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정보들은 모든 거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한테 전달이 돼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현실에서는 네. 보통은 이거는 내가 지갑을 직접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거래라고 한다는 거는 낙타지기님이 저한테 1 비트코인 줄 때 그냥도 줄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줄 수도 있죠. 너 돈 1억 내놔. 그럼 저 1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도 현실에서는 가능하고요. 가능은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보통 중개소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중개소. 예. 뭐 시중에 요즘 막 TV 광고다 그런 네네. 거요.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거는 지갑을 내가 만들지 않아요. 네. 제가 중개소에다 계정을 만들면 네. 거기서 자기네 지갑을 만듭니다. 자기네 지갑. 나는 계정만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거래소와 나하고는요, 네. 일반 은행처럼 네. 돈만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그 낙타지기님이 나 1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라고 의사를 딱 표현을 하면, 내가 누구든 간에 1 비트코인을 1억을 달라고 올려놔요. 그럼 저는 그걸 사고 싶으면 1억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 1 비트코인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 거를 지갑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 현금을 계좌로 쏴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주는 게 그 중개소네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분산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주식 시장하고 주식 거래소하고도 똑같아요. 그게 애초에 비트코인을 처음에 설계한 자가 네.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바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네. 예. 처음에는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걸 개발을 한 건데, 결국은 거래소가 중앙은행처럼 그걸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만든 지갑 만들었잖아요. 네. 지갑을 만들 때 저는 뭐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나는 그냥 숫자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지갑만을 가지고는 이관희가 만들었다, 이관희 지갑이다, 그게 낙타지기님 지갑이라는 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예.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계정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신분증도 보내주고 제 핸드폰 번호 주죠. 결국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킹이 불가능한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이 가능하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하면, 그러니까 거래소를 해킹을 해버리면 제 지갑이 다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중개 거래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는데 결국은 중앙은행화된 방식으로 가버렸네, 이게.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네. 예? 이 박사님 네. 중요한 거 그러면은 뭐 가상화폐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네. 게 하나가 궁금하고 네.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이게 먼저가 돼야겠네. 이게 과연 화폐로서의 통용 가치를 갖겠느냐? 네네네. 예? 만약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투기밖에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네. 부분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이게 과연 국제적인 지금처럼 달러, 지금 국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에서는 거의 달러가 네. 어느 정도 그 표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자산들이 국제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가능할까요?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그 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달러, 지금도 달러도 있고 원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그렇죠, 각국에서 있죠. 자기만의 통화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왜 다 하나로 하지? 왜 하나로 하지? 왜 여러 나라마다 귀찮게 그렇죠, 그러네요. 하나 네, 하잖아요. 달러 하나로 하면 네. 되지. 달러로 그치? 하든 뭐 원화로 하든 뭐, 뭐 위안화로 하든 예를 들어서 그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글쎄요. 국가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예. 나라마다. 그러면 통화를 누가 찍을 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용화폐를 달러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세계은행에서 달러로 또 찍어서 나눠주면 되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누구의 그러니까. 동의죠 동의. 그야말로 모든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선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폐로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전 세계에 쓰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나라만 똑같이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 비트코인을 10,000원으로 하겠으면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팔면 1억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그거를 10,000원에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각각의 국가가 여기서 선언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동일하게 전 예. 국가. 근데 그게 예.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죠.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를 그게 뭐 한 국가에만 그 한정해서 본다면 화폐가 한 나라에서 화폐로서의 통용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되는 10,000원이면 거죠. 제주도에서 10,000원이 서울에서도 10,000원. 그렇죠. 많이 그죠? 예. 동일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가상 자산, 가상 화폐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을 뿐더러 네. 국내에서도 오늘 1 비트코인이 10,000원인데 내일은 20,000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가치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도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무역을 할 때도 예. 달러 대비 한국의 그 환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내가 그래도 각국에 있는 통화 시스템을 국가에서는 그 통화의 가치를 안정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오늘도 10,000원이 내일도 10,000원이고 예, 예, 모레도 예. 10,000원이 예. 가치를 갖는데 예.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통일할게요. 영어를. 그럼 네. 가상 자산은 오늘 10,000원이었다가 내일은 12,000원이고 그렇죠. 모레는 8,000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소비를 할 때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원가를 처음에 계산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원가를 자기 비싸게 샀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팔아봤자 손해를 보게 되고 그 경제 전체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고정된 가치를 못 네. 갖는다. 네, 자, 네, 두 네.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뭐 10개를 살 수 있다면 네. 즉시 사잖아요. 네, 교환의 그렇죠. 즉시성.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통화는 교환의 즉시성이 가져야 되는데 가상 자산은 즉시성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중개소가 됐든 개인이 거래를 하든 간에 내 지갑을 열쇠를 주고 확인하고 맞네요. 내가 받을게요라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많이 걸리는데 그걸 해결한 디지털 화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즉각 결제 안 된다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현재 통용돼 지금 그 하고 가장 있는 인기가 있는. 네. 그렇죠. 인기가 있는. 그거의 경우의 단점이라는 거죠. 아, 그럼 그게 즉시 교환이 가능한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도 있네요. 그럼요. 일단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건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된 통화로서의 가치를 갖기가 힘들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네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어떤 국가에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거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대단히 쉽지가 않죠.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 저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이런 통화의 어떤 그 사용 용도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런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다 아무리 하더라도 복지국가를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완벽한 익명성을 갖고서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세금 관리라든지 자금 추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기능이 한쪽에 마비가 되는 거죠. 아, 가상 자산으로만 예를 들어서 통화를 네네. 허용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려면 결국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네요. 세금을 거두려면. 국가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그게 어쨌든 필수적으로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가가 유지되려면 네. 돈을 받아야만이 그걸 가지고 또 복지를 위해 쓰거나 국가 운영을 위해서 재정으로 쓰는데 근데 쉬운 말로 저놈이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다 어떤 가상화폐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아이러니인데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셋업을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는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 수도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국가가 없는 원시 시대.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네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직권화된 방식의 어떤 보증 시스템이 아니고 하고 그리고 뭐 분실이나 도덕을 맞을 염려는 없다라는 거 가상 자산이 그렇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네네네. 듣고 보니까 국가가 근데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서 뭐 가상 자산을 통용을 허용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저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환경 속에서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런 환경이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인터넷 환경 자체가 그죠. 예를 들어 오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결국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는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죠. 아 그러겠네요. 네네네.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네네. 화폐는 들고 내가 아프리카 최오지를 가도 또는 브라질 밀림 최오지를 가도 화폐는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전자 가상 자산은 들고 갈 수가 없네요. 그런 한계가 전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필요하죠.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CBDC 아까 말씀드렸던 네. 중앙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할지라도 항상 현물 화폐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완벽하게 가상 자산을 가지고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기는 네네.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투자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거는 저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주식 하나라는 거랑 똑같아요. 주식. 그러네요. 주식은 하죠. 하면서 예를 들어 하는데. 주식을 하는데 네. 이제 주식을 하는 첫 번째 질문. 주식을 하냐 안 하냐. 네. 예를 들어 이거죠. 당신은 주식을 합니까? 예금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주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에 투자합니까? 그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저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건 일종의 이제 그 재미삼아 했던 건데 실제로 이거를 애초에 주식과 똑같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식이다.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그 시도다, 투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의 그 위험한 투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저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네. 저도 도대체 이게
가상화폐가 뭐냐 해서 저도 딱 10만 원을 제가 투자를 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은행 개설하고 뭐 해서 하나 보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샀는데 98점 정확히 오늘 아침에 98점 3%까지 까졌는데 그걸로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든지 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네. 결국은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물론 현재?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아니 있고요. 뭐 주식도 결국은 일종의 투기 그거니까요. 주식도 그렇게만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파는 시간도 조정이 그리고 되고 최하 있고, 최저가 거기는 최저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네. 이런 게 그나마 통계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좀 그렇지 더 훨씬 더 원활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익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가상자산의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런 코인이나 자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어떤 본의 아니게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되면서 일종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그렇습니다. 기술이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 이런 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 그 기본 되는 건 암호화거든요. 네. 무결성 그야말로 어느 것도 정보가 위조되지 않고 변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 신뢰, 신뢰. 이런 거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해킹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 같은 것도 위조 없이 맨날 모든 투표를 할 때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무슨 부정선거의 시비 같은 거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잘 설계를 하면은 그냥 자기의 투표를 다 블록체인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가 투표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완벽하게 검증이 돼가지고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러면 빠르게. 획기적이죠. 획기적이 될수 있는 획기적이지. 거죠. 지금처럼 그 섬에서 배 타고 투표하러 갈 일은 없죠. 그렇죠. 또는 된다면. 민주주의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 투표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손쉽게. 전 국민이 그런 정책이나 이런 참여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그럼요, 지금 뭐 선거 한번 하려면 엄청난 막대한 그럼요. 예산이 전 들어가잖아요. 해외에서도 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P2P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결국 판단의 몫은 개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몰랐던 부분, 도대체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좀 세세하고 상세하게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앞으로 저희 낙타배단 TV와 함께 하실 이관희 박사께서 또 이쪽 정보보안 공학 박사를 가지고 그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에 대한 그 강의를 요청했고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개헌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 저희 이관희 교수가 이제 생활법률, 형사법 위주의 생활법률을 강의를 맡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또 제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 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치 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이 또 원하시면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틈새 모르는 정보들 좀 알려주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